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바울 책사랑방입니다. 선생님이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있죠. 조금 있으면 6월 달이 돌아와요. 6월 25일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맞아요. 한국전쟁, 6.25 전쟁이라고도 하죠. 선생님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김규식이에요. 통일 국가를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이죠. 김규식은 1918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약소민족 대회와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면서부터 정치와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민족혁명당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일하면서 세계의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데 힘썼죠. 해방된 뒤 조국에 돌아와 김구와 함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몸을 바친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려 하자 이에 반대하며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 정부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북한에서 열린 남북 협상이 아무 성과가 없이 끝나면서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죠. 김규식은 6.25 전쟁 때 북한에 납치되어 만포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더 6.25 전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려줄게요. 전쟁이 남긴 또 다른 아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한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6.25 전쟁은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벌인 안타까운 전쟁입니다. 친구와 형제와 가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총을 들이댄 거죠. 이로 인해 전쟁에 직접 참가한 국군과 인민군은 물론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죽거나 다쳤으며 우리 국토는 초토화되었어요. 게다가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북의 가족들을 남기고 내려온 이산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물론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부모님과 그 자식들이, 형제나 자매들이, 부부끼리 서로 떨어져 죽을 때까지 그리워만 하면서 살게 되는 큰 고통을 준 전쟁이에요. 그리고 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를 할 나이의 어린 학생들이 총을 들고 서로 죽이도록 만든 또 다른 아픔을 남긴 전쟁이기도 합니다. 학도 의용군과 소년병,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생소할 거예요. 이처럼 6.25 전쟁 당시에 북한 공산군의 무력 침공을 막기 위해 학생들이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어요. 이들을 바로 학도의용군 혹은 학도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징집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군대에 들어간 15살에서 17살의 학도병을 소년병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기록으로 확인된 숫자만 해도 3,000여 명이 참전해 2,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학도병들은 전투에 대한 경험이나 요령이 없었기 때문에 정규군보다 희생자의 숫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북한의 경우에도 17살에서 18살의 청소년이 무척 많이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을 점령한 뒤에도 점령한 곳에서 강제로 학생들을 징집해 전선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실제로 적이 되어 마주보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죠. 지금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학도병 이근우의 편지예요. 1950년 8월 10일 목요일 퇴청.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리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제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가 죽음을 기다리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살아서 갈 테니까요. 이 편지는 국군 제3사단 소속의 학도병이었던 이우근의 편지입니다. 1950년 8월 포항 여중 앞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사망하였고 이 편지는 그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되었대요. 당시 이 우군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눈물로 지켜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포화 속으로 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영화 포화 속으로 찾아서 읽어보세요. 찾아서 읽어보는 게 아니라 찾아서 보는 거겠죠? 영화 포화 속으로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남한은 순식간에 저 밑에 부산까지 밀려나게 돼요. 이때 유엔에서 연합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남한은 그들의 도착을 기다리며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 병력을 집결시키죠. 포항을 지키던 강석대의 부대도 낙동강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중에 포항을 버려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총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학도병 71명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게 돼요. 중대장이 된 장범은 포항 여중에서 박무량이 이끄는 인민군 766명 유격대의 습격을 받게 되고 71명의 학도병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인민군들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장범이 쓴 편지가 바로 앞에서 소개한 이우근의 편지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를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학도병들의 희생을 되짚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 포화 속으로 찾아서 한번 보세요. 6.25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승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6.25 전쟁 당시에도 종군 기자단, 작가, 화가, 음악인, 연예인들이 전쟁 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들은 신속하게 전쟁의 상황을 보도했고 전쟁에 대한 글을 썼고 군가를 만들었으며 위문 공연을 통해 군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리고 군에 입대하기에 나이가 많은 민간인들은 한국 노무단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해 국군과 유엔군을 도왔죠. 노무단이란 노동력을 제공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유엔군은 1951년 6월 병력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전투 지역에 바로 보급품을 운반할 수 있는 민간인 운반단을 조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한국 노무단을 만들게 되었죠. 이들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대요. 전선에 있는 부대의 탄약과 연료, 식량, 식수 등의 보급품을 운반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들을 후송하고 도로나 다리를 보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전선에 있는 부대의 탄약과 연료, 식량, 식수 등을 보급품을 운반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들을 후송하고 도로나 다리를 보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한국 노무단의 운반수단은 주로 지게나 멜빵이었대요. 특히 알파벳 A를 닮은 지게로 인해 유엔군들은 그들을 Frame Army, 지게 부대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군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했고 전쟁 기간 동안 희생된 사람들만 약 9,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학도 의용군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것처럼 민간인 노무단은 지게를 지고 군인들이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전쟁을 치른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책 한 권 또 추천해 줄까요? 채소 할아버지의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전쟁에 대해서 내용이 실려 있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채소 할아버지의 끝나지 않은 전쟁, 글 함영연, 그림 양후영, 청개구리 출판사.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죠.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세인이가 새롭게 이사를 간 동네에서 만나게 된 채소 파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세인이네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채소를 파는 할아버지는 세인이네 엄마와 갈등을 벌입니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자신은 사람을 많이 죽인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세인이는 할아버지를 무서워하게 되죠. 하지만 동생 현수가 아팠을 때 채소 할아버지가 현수를 얻고 병원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알고는 할아버지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부였는데 6.25 전쟁 때 어쩔 수 없이 총을 들고 적군과 싸워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전쟁에 남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춘 상태예요.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채소 할아버지의 끝나지 않는 전쟁 이야기였어요.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표현한 소설가 이호철 작가의 이야기예요. 이호철 작가는 1932년에 태어나 2016년에 소천했네요. 농부의 아들에서 인민군으로 1932년 함경북도 원산에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호철은 17살까지 그곳에서 살았대요. 그의 집은 고려시대의 절터에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무척이나 좋았다고 합니다. 4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웠을 정도로 명석했고 6살 때에는 학교에 다니는 누나가 교재에 실린 섹스피어의 리어 왕을 읽어주었는데
이에 큰 감명을 받았을 정도로 감수성이 풍부했다고 하네요. 이후 중고등학교에서는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작가로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동원령에 의해 인민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전쟁 중에 울진까지 내려갔다가 유엔군과 국군에게 밀려 다시 강원도 양양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포로가 됩니다. 다행스럽게 포로에서 풀려난 뒤에 1951년 일사 후퇴 때 혼자 남한으로 월남을 하게 되죠. 소설가 황순원을 이때 만났어요. 홀로 부산에 도착한 이호철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지내게 돼요. 부두의 노동자, 국수를 만드는 제면소의 일꾼, 미군 정보기관의 경비원 등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는 틈틈이 글을 썼대요. 그때 소설가 염상섭을 만나 자신이 쓴 단편소설을 보여주고 칭찬을 받아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던 황순원을 수소문에서 찾아가 자신이 썼던 작품 전부를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황순원의 추천을 받아 1955년 문학예술 7월호에 첫 작품인 파량을 발표했어요. 이 작품은 자신이 부두 노동을 하던 시절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게다가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해외에서까지 읽히게 되면서 미국인들에게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1961년 발표한 판문점으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이호철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1972년 유신헌법이 공포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계속하려 하자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여 반유신, 반독재 투쟁과 문인 참여 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언론인 천간우가 주도했던 민주주의 수호 국민협의회에 김재준, 이병림, 함석헌 등과 함께 참여한 이호철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독재에 맞서게 돼요. 1974년 1월 7일 명동성당 앞에서 시국성명을 한 뒤 문인 간첩단 사건으로 수감되어 10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은 2011년 법원에 재심이 청구되었고 그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이후로도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꾸준히 벌이다가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자 문학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초기에 그가 썼던 작품들에는 전쟁의 상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손자를 전쟁에 보낸 할머니의 이야기, 전쟁의 명분도 의욕도 잃어버린 채 행군하는 인민군 형제의 모습,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전쟁 고아의 이야기 등으로 전쟁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1960년대에 이르러 그의 작품들은 현실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죠. 특히 1962년 독립문학상 수상작인 달아지는 살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분단 상황에 비추어 표현한 거예요.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작품은 당시 시대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유신 독재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죠. 모든 작가는 그 사람이 살아낸 만큼의 글을 쓸 수 있다고 말했던 이호철은 약 25편의 작품들을 남기고 2016년 9월 뇌종양으로 인해 세상을 등지게 돼요. 평범한 농부의 아들에서 인민군 병사로, 그리고 피난민에서 민주화 운동가로, 마침내 우리나라 분단 문학의 대표 작가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소설을 통해 우리는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깊은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이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는데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유,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분들에게 고마운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올 책사랑방에서 들려준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선생님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